일단 제가 말하고자 하는 찐따 유형에 속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생각보다 타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해요. 그리고 어떤 직관이나 직감이 좋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그걸 다 설명 안 하려고 해도 돼요. 설명하려고 들면은 계속 막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된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적으로나 배경 지식적으로나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서요. 그거 진짜 존나 위험하다니까 그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그에 대한 지식에 관심이 없었어서 좀 그에 대한 지식들이 당장은 부족하다 해도, 여러분보다 부족하다 해도 직관이라는 게 매우 뛰어나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식스센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되게 많이 쌓여있다고, 많이 축적돼 있다고. 여러분이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아도 앵간한 거 다 알아듣습니다. 꼰대 유형들 중에 제일 상대하기 힘든 게 아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꼰대는 마음씨는 착한데 말 존나 많은 꼰대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건 알겠어. 근데 지 얘기 존나 한다고. 그냥 그 한마디, 한 문장 말하고 끝나면 되는데 자기 얘기 한 2시간, 3시간에 뿌리치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 유형이랑 똑같다니까? 안녕하세요. 방금 카메라 용량이 부족해서 제가 잠시 낮잠을 자기 전에 하지 못했던, 하지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어요.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2년 전 저와 함께 일했던 스튜디오 장삐쭈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죄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울 치료 당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당시에 스튜디오 장삐쭈에서 근무할 때의 제 모습이 오늘 봤던 어떤 거울 치료의 대상? 제가 거울 치료를 하게 만들어줬던 선생님에게서부터 과거의 제 자신을 봤어요. 2년 전의 제 자신. 결론부터 말하면 찐따의 한 유형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겪었고, 그런 어떤 저의 성향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불이익을 주게 된 대상들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원망이나 이런 게 없고, 어쩌면 이렇게 계속 설명하려 드는 것도 찐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제가 말하고자 하는 찐따 유형에 속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생각보다 타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해요. 그리고 어떤 직관이나 직감이 좋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그걸 다 설명 안 하려고 해도 돼요. 설명하려고 들면은 계속 막 이야기를,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된다고. 이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면 이게 더 문제가 심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니까 제가 거울 치료 당하는 그런 분들을 항상 보면 끼어들기를 잘해요. 말하는 도중에 치고 오는 거 잘해요. 뭐 이것까지는 괜찮다 쳐요. 뭐 보통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쁜 사람 되기 싫어가지고 왜 말하는데 끼어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정 입이 근질근질하면 이런 거 뭐 치고 올라오는 건 좋아요. 근데 자기 턴이 왔을 때 딱 이때다 싶을 때 끊으세요. 이 정도 설명했으면 충분하다. 이 사람들이 진짜, 과거에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진짜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의 맥락을 파악 못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맥락 파악은 잘해요. 근데 그 파악이 잘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자기 얘기를 해요. 이 흐름 자체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딱 끊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에 대한, 그의 맥락에 맞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정보들이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오늘 만난 분은 그랬어요.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우연히 일하다가 하루 동료로 만나게 됐지만 정말 말해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 좋은 경청자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또 신나셔서 계속 말을 했는데, 그분 반응이 또 사무적으로 변했다는 그런 눈치를 채지 못하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못 잡으시는 것 같아서, 이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치스러워요. 제가 대리 수치심 느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 말을 해주려다가 말았거든요. 사실 내가 이런 데서 일을 했는데, 어떤 좋은 기회를 받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선생님 같은 화법 때문에 잘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말하면 괜히 싸움 나고, 이것도 나름대로 분위기 곱창나는 어떤 지름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독고다이로 프리랜서로 살 거고, 내 친구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맺을 거면은 눈치 안 보고 뭐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내 잣대대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떤 조직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할 때는 그런 걸 자제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을 이렇게 경청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일정 부분 해줄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의 어떤 깊은 내면, 심년, 뭐 여러분의 뭐 아픈 과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이 착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타자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서 그런 거일 뿐이지 그 개방성조차 무너지게 만든다니까? 과거의 나 같은 유형이? 이게 왜 일어나냐? 이것도 오히려 자기 말이 많아지는 게 방어기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뭔가 답답한 거야. 나를 증명 못한 거 같고 막 되게 그 답답함 때문에 끝까지 설명을 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또 그런 것들이 또 평소에는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잘 표현을 못했던 것들,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막 계속 막 속에 가득 쌓여있던 것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게 뭐다? 찐따처럼 보인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치고 빠져야 돼요. 치고 빠져야 된다고. 근데 치고 계속 쳐.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아닌 공은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과거의 저 같은 유형,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선생님 같은 유형은 무조건 헛스윙이야. 그럼 투수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그냥 볼질해도 헛스윙 계속 하니까 얘가 어떨지 반응이 다 보인다고. 그리고 헛스윙만 하는 타자는 감독이 안 씁니다, 그 다음부터. 투수랑의 수싸움에서 무조건 지는 애를 왜 써요? 한번 그냥 얻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내가 초구 홈런을 때렸다 쳐. 근데 이게 더 위험하다니까? 이게 더 위험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초구 홈런이 얻어 걸려요. 근데 오히려 이 이후부터가 더 이제 고난일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가지고 진짜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 꽤 많다고 봐요. 특히 MZ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우리 세대에. 왜냐면 이 맞고 큰 것도 아니고 뭔가 주위 어른들이 그런 류의 눈치를 많이 안 줬어요. 나도 이제 2022년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2022년 10월 달에 제 큰애 삼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봤던 제 거울 치료 선생님 같은 모먼트를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큰애 삼촌이 저한테 엄청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또 호찬이 저래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큰애 삼촌 좀 미웠거든요. 조금. 저를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인 건 알아요. 유독 이제 저희가 어떤 실질적으로 만나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지만, 왜냐하면 미국에 이민 가셔서 살고 계시니까. 근데 저랑 어떤 상호작용을 엄청 많이 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의 저를 보고 엄청 실망을 하셨던 게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한 건 좋다 이거예요.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제 거울치료 대상들이 밉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솔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게 보여요. 근데 그런 솔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방어기제로 보입니다. 사람들 다 압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들고 싶고 되게 나를 뽐내고 싶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면모들이 있는데 그걸 말로만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본인도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그걸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로 포장한다는 게 되게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엄청 좋게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애성 기질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자기애성 기질을 어느 정도 존중해줘야 돼. 얘는 자기 얘기 안 하고 싶겠어? 근데 당신 때문에 걔가 계속 기회를 잃는 걸 수도 있다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근데 또 사람들이 또 그 자기애성 기질을 나나 그 거울치료 대상들 같이 눈치가 너무 없는 수준으로 막 뽐내려 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의 각자의 자기애성 기질을 존중해 준다고. 근데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차별적으로 솔직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친구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귀엽다 이런 소리도 몇 번 들을 수 있어. 그냥 뭐 솔직하고 뭐 이제 말은 잘하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거울 치료가 되니까 진짜 내가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런 것들.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딱 군대에서 제일 많이 혼나본 애가 후임들 제일 잘 잡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컨텐츠의 궁극적인 목표가 찐따 탈출이에요. 제 스스로의 찐따 탈출도 있지만
제 채널의 영상을 보는, 제 채널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여러분도 찐따 탈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연애 강의니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은 먼저 바꿔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랑 상관없어. 이거는 뭐 외모부터 먼저 만들고 이게 아니라, 외모 어차피 가꿀 거면 20대 중후반부터는 돈 싸움이에요. 돈을 또 투자해야 그 외모 값이 나온다고, 내가 기대하는 외모 값이. 근데 대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들 중에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소년미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좀 온실 속의 화초? 찐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 사람 어찌 보면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사람인데, 그런 어떤 여러 요소들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 나도 그랬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생겨요. 어떤 부분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한테 연애 얘기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팩트 좀 꽂자면, 썸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냥 인스타 혹은 페이스북에 따봉 한번 눌러준 여사친이라기도 애매한, 뭐랄까, 사회적 관계로 인해서 맺어진 어떤 여자 지인을 연애 안주거리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 본인과의 어떤 스토리 하나 가지고 둘 간에 있었던 어떤 일화를 좀 MSG 만쳐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이게 결국 방어 기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돼요. 나도 이렇게 말하면 좀 수치스러운데 나도 그랬던 적이 많아요. 저는 이제 연애라는 어떤 키워드로 예시를 들었지만, 저도 이제 또 이렇게 말하려니까 그게 투사를 하게 돼서 찌질해지려고 하는데, 제가 연애썰 말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예를 들면 제 지인들, 솔직히 과장 30, 진짜 70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삼국지 연이 이 정도 돼요. 나관중 삼국지 정도. 또 이렇게 나도 찌질해지려고 하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내가 이렇게, 내가 그랬다, 찔린다, 이래서 또 해명하려고 든다고. 방금 조금 추해 보였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오히려 제가 느끼기엔 또 약간 고지능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많아요. 왜냐면 고지능자들이면 보통 말빨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지능이 좀 낮은 축에 속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는 방어 기제가 없어. 같은 찐따라도. 근데 약간 고지능 찐따들이 이런 유형들이 많아요. 자기 아는 채 좀 하고 싶어 하고, 자기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의 어떤 결들이 자기가 어떤 MC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그거 MC 역할 아니에요. 그 광대도 못 돼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은 아직 나이가 차지 않은 상대하기 힘든 꼰대예요. 젊은 꼰대. 꼰대 유형들 중에 제일 상대하기 힘든 게 아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나쁜 애들은 그 영혼 비우고 그냥 치우면 돼요. 진짜 무서운 꼰대는 마음씨는 착한데 말 존나 많은 꼰대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건 알겠어. 근데 지 얘기 존나 한다고. 그냥 그 한마디, 한 문장 말하고 끝나면 되는데 자기 얘기 한 2시간, 3시간 해. 뿌리치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 유형이랑 똑같다니까? 진짜 이거 계속 나도 계속 설명하게 들게 만드는데, 이거 계속 이건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 이거는 고쳐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어떤 프리랜서로 일할 거 아니면 진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일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선이 확고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재밌어. 진짜 조용한 그룹끼리 있으면 이 새끼 무슨 말 하는지 듣자, 그냥 이제 BGM 깔듯이 그냥 그래? 진짜? 이러고 그냥 그렇게 하는 또 조용하고 착한 친구들이 있긴 해요. 근데 말이 많을 거면 재미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했던 스윙 붕 돌렸는데 초구 홈런, 근데 그 다음에 연타석 홈런 이렇게라도 돼야 되는데 또 그럴 확률이 매우 희박하거든요. 상대방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어떤 여러분의 어떤 성향이 그렇게 발현되는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적으로나 배경 지식적으로나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서요. 그거 진짜 존나 위험하다니까, 그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그에 대한 지식에 관심이 없었어서 좀 그에 대한 지식들이 당장은 부족하다 해도, 여러분보다 부족하다 해도 직관이라는 게 매우 뛰어나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식스센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되게 많이 쌓여있다고, 많이 축적돼 있다고. 여러분이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아도 앵간한 거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말로 증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진짜 이거 존나 위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좀 행동적으로 내가 어떤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이거를 좀 빨리빨리 캐치하세요. 특히 좀 여성분들한테 호감을 사고 싶으면 그런 것들도 뭐 이제 커뮤니티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다 퐁퐁남짓이다, 호구 행동이다, 씹삽소리입니다. 그거 일단 해보거나
그런 행동 해보거나 말하세요. 걔네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런 소리 하는 애들은 그냥 장 입구 컷 된 거야 그냥. 뭐 때문인진 뭐 제각각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애들 말 듣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좀 평범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평판이 좋은 사람들 행동을 유심히 보세요. 저는 제가 일할 때 그러지 못했어가지고 너무 제 스스로한테도 안타까운데, 첫 번째 직장에서는 평판이 좋은 선배를 레퍼런스 삼아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배웠어야 됐고,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일거수일투족 막 가르쳐 주려는 성향은 아니었는데 내가 알아서 따라갔어야 됐어. 왜냐면 그러기도 어려웠던 게 그 사람은 저보다 2살이 어렸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긴 좀 어려웠던 거야. 그런 것도 알아서 캐치하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또 마지막 직장은 좀 레퍼런스 삼을 만한 중간 관리자가 없었어요. 다 이제 이사진이고 나 혼자 직원이었고 그랬어가지고 좀 그런 거 보면 안타깝긴 한데, 그런 성향 진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찐따 중에 이제 솔로몬의 무슨 뭐 대죄?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식욕, 세욕 뭐 그런 거 7가지 원죄들 있잖아. 그런 류로 7가지 찐따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말 존나 많은 거. 이거 진짜 고쳐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맥락 파악까지는 괜찮아. 이 사람들 맥락 파악에 어떤 그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근데 더 설명하려 들 때 막으세요. 그냥 입국닷해도 말해요. 그냥 입국닷하면 자기 얘기 경청하는 줄 알고 말해요. 그냥 그거 하나가 총대 메고 말해줘야 돼요. 그거 나는 결국 이제 총대 메고 누가 말해줬기 때문에, 삐쭈님이 저한테 말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퇴사하고 한 3개월 정도 막 용병야구 같은 거 하면서 제 시간을 가지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깨달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안 떠올랐는데 큰애 삼촌이 오시고 왔다 가시고 나서 또 그 이후에도 한 2개월 동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감을 못 잡았는데, 오늘 봤던 거울치료 선생님들 같은 그런 분들을 몇몇 실제로 보게 되니까 알겠는 거야. 2022년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딱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게 될만해요. 이해해요. 저도 이제 그 4학년을 코로나 이슈로 다 날렸으니까 그때 많이 고립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간 고립된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져. 진짜. 근데 적당해야 돼요, 뭐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안 그러고 싶겠어요? 다 참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러지 않은 성향들이 많아. 이건 인정하는데 이건 진짜 오히려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내적 친밀감이 들 때 이런 말을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예를 들면 좀 내가 앞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형님들이 보통 친해지는 과정이 그래. 남자끼리 친해지거나 뭐 어떤, 아니면 미국 누님들도 그렇고. 근데 하지만 그분들도 적당히가 있어요. 그 관련한 얘기만 하고 더 이상 얘기를 확장하진 않아. 너는 턴을 돌려, 걔네는. 근데 내가 말한 이런 유형들은 자기 턴밖에 없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드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말로 증명하려고 들면 사람들이 다 피곤해합니다. 난 이거 진짜 말해주고 싶었는데 집구석 와서야 말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두려웠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나도 거기 간 게 처음이고, 내가 2번째 만나면 난 진짜 말하려고 해요. 2번째도 또 이런 기회로 만나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이게 진짜 이게 찐따 취급 지름길이에요, 이거. 그냥 예를 들면 그분이 했던 주제들이 자기 대학교 이야기, 뭐 대학교 입시 이야기, 이게 꼭 방어 기제 존나 들어가지고, 내가 원래는 이거보다 공부를 더 잘했는데 입시 운이 안 좋아서 뭐 어떤 학교인가? 학교도 그냥 그 학교다 말하면 되는데 그 학교인가? 이러고 있어. 그거 말하는 게 왜 떳떳하지 않냐 이거지. 속은 떳떳하지 않은 게 보이잖아. 오히려 그 학교를 말하는 것도 난 솔직히 허언으로 들렸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면 그 학교를 좀 그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면 진짜 그 학교 출신이 있었으면 어쨌을 건데 기분 엄청 나빴을걸요? 동문이다, 후배다, 반갑고 좋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그 뉘앙스도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진짜 끝도 없는데, 내 생각에는 거기 그 학교 출신 있었고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엄청 반겼을 것 같은데, 저도 땡땡대 나왔는데 했을걸요? 근데 그럴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다음 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야구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수싸움이라 해야 되나? 이런 상대의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르게 된 것 같아요. 또 저도 이제 그 말 계속 해야 되는 그 모먼트, 막 설명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데 지금 참고 있거든요? 이게 내 유튜브 채널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인간 나무 위키 좋다 이거야. 근데 너
참 박학다식하다. 이게 좀 무미건조한 느낌으로 가잖아요. 좀 약간 재고해볼 필요 있습니다. 당신의 어떤 화법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이게 물론 진짜 좋은 리스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한계를 느끼고 진절머리나게 만든다니까 오히려. 내가 그런 경험을 또 최근에 했어서 그래. 나도 안 고쳐진 건데 다시 말하지만 나도 거울치료 당할 때마다 이제 경각심을 느끼는 거지. 또 그 류호찬의 이런 찐따스러운 모먼트들을 보여줬던 사람들한테 이제 너무 미안한 거고 지금. 진짜 뭔 말인 줄 알겠죠? 진짜 여러분의 어떤 진심들이 퇴색이 됩니다. 이게 진짜 제일 위험한 거예요. 보통 내가 말하는 찐따 유형들이 인간 자체를 좋아해요. 원래 인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면 인간 상대하는 거 피곤해서 쓸데없는 얘기 최대한, 그러니까 사담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입국탓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를 좋아해요. 근데 어떤 찐따의 언행에 갇힌 외향인이에요. 이게 진짜 고통스러워, 본인 스스로한테도.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이 정신병 걸릴 확률도 존나 높아. 근데 스스로한테 되물어보세요. 내 스스로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서 문제를 한 번은 찾아보세요, 진짜. 그게 여러분한테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이든 전문적인 지식이든 그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서 하세요. 그런 자리를 깔아주는데 가서 하라고. 나는 이런 류의 사람들한테는 인터넷 커뮤니티 하는 거 안 말려요. 나 인터넷 커뮤니티 이렇게 하는 거 좀 부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 사람들 차라리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 그 지식이나 어떤 재능 같은 거 발산해야 돼. 현실에서 하지 마세요. 현실에서 하지 마요, 진짜로. 본인의 진심이 많이 퇴색이 됩니다. 이게 진짜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마세요. 진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당부.